양봉과 음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캡처를 한번 해 놓으시고 보세요. 캡처를 해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시는 방법이, 이건 양봉의 경우, 음봉의 경우거든요. 이거는 몸통의 길이. 몸통의 길이는 뻔하죠. 몸통의 길이가, 자, 여기다 그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몸통의 길이가 꼬리보다는 확실히 크죠. 이렇게 걸리니까. 이 기준은 이 움직일 때 폭의 2분의 1을 보시면 됩니다. 2분의 1. 몸통이 길 때, 몸통이 짧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꼬리의 길이, 밑꼬리가 길 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죠.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 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죠. 양봉이지만. 자, 많이 길게 나올 때 있죠.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음봉의 경우인데, 음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몸통이 길수록 조정의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조정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후 다시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가를 절대 깨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음봉의 경우에는, 자, 2분의 1, 양봉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몸통이 짧을 때는 물량 매집 시 자주 나타나며 추자적 상승을 내포한다는 겁니다. 상승을 내포한다는 거고요. 밑꼬리가 길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고 밑에서 끌어올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꼬리가 기니까 저가 찍고 쭉 당겨 올렸다는 거거든요. 윗꼬리가 길 때는 추세 전환의 확률이 크다. 고가권에서는 상승이 이제 끝난다는 거고, 저가권에서는 상승의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음봉의 경우에는 몸통이 길 때 추세 전환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또 그려드리는 게 나을라나요? 자,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추세 전환의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꺾여서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쉽게. 이건 근데 고가권이냐 저가권이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크고요. 몸통의 길이가 짧을 때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상투권에서 자주 발생 시 추세 전환의 의미가 크다. 잘 오르고 있었는데 음봉 이게 계속 나오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밑꼬리가 길다는 거는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매수 유입은 계속되고 있지만 조정의 확률도 내포한다 라는 거죠.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길 때,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길게 이렇게 음봉 나와 버리잖아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매수의 유입세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나머지 거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상승형 캔들입니다. 상승 전환형 캔들이라 그러죠. 출발점은 다 양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요. 그리고 세력주는 이거를 계속 만듭니다.
차트를 만든다 그러죠. 차트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음봉음봉 떨어지다가 양봉 하나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플러스는 자, 장대 음봉, 양봉 합하면은 밑꼬리 긴 음봉이 나오죠. 요거 캔들을 조합시키면요. 요거 빼고 보셨을 때 자, 요 두 개만 조합을 시켜도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조정의 확률도 포함하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요 상승형 캔들은 요런 모양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 하시는데 이게 다 양봉이라는 거죠. 뭐 관통형, 상승장악형, 상승포화형, 상승포화 확인형, 샛별형, 바닥집게형, 상승반격형 이거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니 해도 여기서 꺾이는 점에서 양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양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양봉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양봉에서 출발하지 음봉에서 출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캔들이 중요하다는 신호가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 양봉은 누가 만드냐? 세력이 만들죠. 자, 그리고 하락형 캔들은 특성이 전부 음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하락형 캔들, 상승형 캔들은 기본 상식으로 책 한 권씩 다 보셨을 테니까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형 캔들이죠. 자, 지속형 캔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노란 선 다 꺼놨죠. 저가를 안 깹니다. 이건 어떤 책에 설명을 해놨어도 이 저가를 안 깹니다. 기준점을 잡으셔서 그 저가를 안 깨면은 되는 겁니다. 상승 돌파갭도 이 양봉의 저가를 안 깹니다. 저가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하락 돌파갭은 이 갭을 안 메우고 떨어뜨리죠.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거꾸로 놓고 보시면은 이 고점을 못 돌파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저가를 안 깼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자, 이게 다음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 캔들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희정보통신. 자, 이때도 검색대 나왔고, 이때도 검색대 나왔어요. 여러분들 종목 고르실 때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검색기 나오고 나서 그냥 두두둑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흑3병도 아니고 흑5병이잖아요. 여기도 흑5병 나오죠. 흑6병 나왔네요. 이때는. 판단 근거가 참 애매하거든요.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이때도 나왔었고 떨어졌고 이때도 나왔고 떨어졌고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쉽잖아요. 종목을 고르실 때 이러고 나서 자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 캔들 기준으로 보시든 저 캔들 기준으로 보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캔들 기준으로 보세요. 다음날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리면은, 이렇게 빨간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올라왔을 때, 이 L 커런트가 지금 28%거든요. 17% 치고 떨어졌을 때, 이때는 매수하시는 거 조심하십시오. 더 밑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뭐 있든간 이렇게 해서 더 갈 기준대로 샀는데 다음날 보안 만드는 거 보고 이거 가는가 보다 더 샀단 말이에요. 이걸 기대한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샀단 말이에요. 밀려버려요. 저가는 않겠죠. 가지고 있어 보는데 완전히 밀어버리잖아요. 저는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데미지는 커요. 8% 손해니까 데미지는 커요. 이거 아닌가 보다. 쭉쭉 밀리죠. 확 밀리죠. 자, 이때 10월 달에 장 많이 떨어질 때죠. 이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기준으로 해도 한 마이너스 20%죠. 이 정도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거는 사보세요. 자, 이게 뭐죠? 자,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양봉의 경우 몸통이 길 때 조정의 확률이 크지만 조정 후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상승형 캔들에서 보면은 자, 음봉 쭉 떨어지고 나서 관통형 비슷하게 나오죠. 뭐 샛별로 보셔도 되고 뭘로 보셔도 되고 그 해석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6개나 음봉이 쭉 떨어지고 나서 양봉이 나왔죠. 주식은 공포에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10월 30일에 공포의 최절정에 달했을 때거든요. 지수 차트 한번 보십시오. 10월달 내내 떨어지다가 10월 30일날 대반격을 했어요. 그 기준이, 저는 그 기준을 뭘로 잡냐면은 제 검색기 중에 그 바닥이라고 있는데 그 검색기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지수 바닥이거든요. 대부분의 종목이 그때 바닥을 치고 움직입니다. 그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사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왔죠? 샀어요. 버팅기시는 겁니다. 30%는 볼 거야. 라고 버팅기시는데, 자, 기준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주식 차트가. 플러스지만 한 달 넘게 지겨워요. 솔직히. 몇 프로 오르지도 꼼짝꼼짝 거리다가 어느 날 하루 탄력 받아 버리니까 쭉쭉 올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세선 보고 샀다 그랬는데 사서 안 깨고 버티면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거거든요. 캔들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뭔가요? 이 캔들이 시세선 차지하고라도 이 캔들이 뭔가요?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책상 밑에 깔아놓고 벽 앞에 붙여놓고 보고 내일 확인하는데 포화형 타입입니다. 이게 그죠? 뭐 이게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밑에 있긴 하지만 음봉 다음에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포화형 타입으로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가권이었어요. 122% 올렸어요. 한 달 보름 만에.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음봉에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뭐 9%,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음봉에서, 엄청, 윗꼬리가 길 때, 고가권에서 100%니까, LH가 100%니까, 고가권에서 물량이 출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추세 전환의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밑으로 떨어질 거를 염두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지금 화살표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커서는 안 보이시죠? 여기 LH, HL, LC, HC,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강의 때,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가권인지 저가권인지. 솔직히 50%, 60%, 100%면은, 따블이면은, 고가권이잖아요. 자, 그리고 장대 음봉 떨어졌어요. 자, 볼까요? 그냥 보기에도 장대 음봉이죠. 자, 음봉의 경우 매수의 유입은 그 몸통의 길이가 장대 음봉이니까 추세 전환의 확률이 크잖아요. 자, 여기서 추세 전환이 어떤 식의 추세 전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리는 추세 전환인지 내리는 추세 전환인지.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날 왜 들어갔냐 그러면은 아까 캔들 그 시가 설명드릴 때 시초가가 플러스면은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역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보시면은 자, 제가 아까 계속 이 빨간 선을 긋던 기준이 뭔가요? 종가와 저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장대 음봉 다음날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시가는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세력이 정한다 그랬죠. 제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뭐 200% 갈지 뭐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지울게요. 자, 이 종목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면 아침에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하는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기준을 보시죠. 자, 여기 종가입니다. 저가예요. 배팅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가가 3010원, 저가가 3090원이에요. 아, 저가가 3015원이에요. 5원 차이거든요. 그죠? 이런 미묘한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이거 세력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잘 가는 애들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자리 계속 만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안 깬단 말이에요. 저가 3015원, 저가 3010원이네요. 자, 기준점으로 해서 얘가 양봉 만들어 놓고 올렸다가 다시 조정 들어오고, 자, 이 패턴 뭔가요? 짝꿍댕이 저가선만 이어보면 짝꿍댕이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을 계속 버티고 있고, 어떤 하나는 나흘 동안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승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사시더라도 앞에 히스토리를 보시고 이게 세력이 개입을 해서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는 이 캔들 하나만 보시고도 판단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사기친다 싶으시면 그러신데,
이걸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거고. 이날 아까도 분봉 보여드렸지만 솔직히 그렇게 움직이는데 깡다구 있게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 더 기다려야 되나 판단을 했었어요. 이날 요날 기준으로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갔다가 찍었다가 요렇게 종가 마감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거 더 갈 것 같아. 바로 여기서 쏴붙이려나 보다. 이러고 나서 떨어졌죠. 그래서 이 캔들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꼭대기 못 파셨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음봉의 길이 윗꼬리가 길면은 고가권에서는 물량 출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고가권에서는. 고가권이잖아요. 아까 그거 200% 가까이 됐을 거예요. 물량 매도가 출회되었다는 뜻이고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 고가권에서 추세 전환이라 그러면 뭘까요? 하락밖에 더 있나요? 저가권에서 추세 전환이라 그러면은 상승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저가권인지 고가권인지 개인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400% 가는 애들 보면은 엄청 흔들어요. 그거 다 가져가지도 못해. 다 먹지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하지만 이거를 마음 염두에 두고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200%예요. 제 차트 보시면은 250 캔들 놓고 보시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왜 이렇게 보냐면 전체적으로 1년으로 봤을 때 200%를 올렸으면은 아 이거 고가 아니야? 고가 맞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인은 뭐 저기 연희정보통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거든요. 제가 굵게 표시해 놓은 거. 그 라인을 버티는 종목은 다시 상승을 하더라. 걸로 제가 매매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책상에 붙여놓고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구구단 외우시죠?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리고 끝나봐야 알지만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살 기회를 주고요. 내가 플러스일 때는 잘 버티셔야 돼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던데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잘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 제 경험상으로는 한 5일 정도 플러스였는데 그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저는 손절 잘 안 합니다. 그냥 저 밑에 떨어져서 상승형 캔들 나오면은 더 사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최소한 검색전까지는 돌아오거든요. 뭐 더 이상 오는 거 많고요. 그러고 나서 차트 만드는 거 보고 또 사고 그러죠. 사고 팔고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이게 캔들이 참 오묘하죠. 뭐 어떤 종목이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게 하나가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저가 종가 기준 잡으셔가지고 저가 회복 손절을 했더라도 저가 회복하면은 다시 사셔야 되고요. 그럼 파실 때 한 주 정도는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봤어도 손해본 종목은 잘 안 합니다. 저는 종목만 저도 손해 이거 보셨으면 아시지만 손해본 종목도 많거든요. S&W 뭐 이렇게 갔지만 자 1월 26일이란 말이에요. 참 힘들었어요. 이 종목 1월 26일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걸로 한번 크게 먹은 적이 있어서 나왔을 때 다시 했던 건데 언제냐면은 이게 몇 년 이때 아니다. 이때예요. 이때 제가 해가지고 한번 크게 먹었어요. 그죠? 이때 한번 크게 먹고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려서 크게 한번 먹고 나서 안 쳐다봤었거든요. 뭐 별로 좋은 주식 같지도 않고. 근데 2018년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시 나오네. 이제 살아날 때가 이제 기간 숙성이 됐다고 저는 본 건데, 자, 1월 25일이죠. 26일이죠. 이날. 그날 그냥 들어갔어요. 다음날 먹고, 이래가지고, 이까지 먹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꺼놨죠. 64%면은 바닥 파동으로는 괜찮다고 봐서 먹고, 뒀어요. 그냥 이제 냅둬놓고 구경하고 있었죠. 빠지죠. 자,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한 주를 둬야 돼요. 저가, 종가. 자, 쑥쑥 더 떨어질라나 그랬는데, 이게 뭐죠? 포화형이죠. 기준 바꾸면 되거든요. 기준 들어 올려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 캔들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평선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이거 있는데, 이건 선 없애버리고. 자, 캔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마이너스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은 기본 버텨야 됩니다. 플러스면. 그죠? 이때 더 가나 그랬는데, 안 가고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플러스잖아요. 얼마나 먹었나요? 배 터지거든요. 이런 거 잡으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별로 추천 안 그러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먹었어요. 제가 이쯤에서 정리를 했나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많이 올랐다. 300%거든요. 이거 자랑질 안 했어요. 이런 거거든요. 주식이. 갈 거는 같은데 이게 왜 이러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놓고. 물량 투입은 이때부터 했어요. 제가. 솔직히. 계속 쳐다보면 이게 움직이는 습성을 알거든요. 갈 텐데 왜 안 가나? 결국 가잖아요. 마이너스 때문에 비자발적 장투를 하지 마시고, 플러스에서 자발적 장투를 하세요. 그 버릇을 키우세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산 캔들 하나 기준만 잡아서 계속 하셔도 되고, 그 캔들 기준이라는 것은 상승형 캔들에서 양봉에서 사셔서 버텨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나요? 끼가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주봉 좀 길게 보시는 분은 주봉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주봉으로 보실 때 이걸 해설을 해드리면은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주봉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봉 거래도 마찬가지인데 자, 월봉으로 볼까요? 자, 얘가 2015년부터 차트란 말이에요. 자, 월봉으로 보셔도.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게 양봉의 경우 몸통이 클수록 조정의 확률이 크고 조정 후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딱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요. 자, 월봉으로 보실게요. 이거 왜 안 되나? 자, 올랐단 말이에요. 자, 캔들 49%짜리입니다. 이거, 이 캔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이 크죠. 그 기준은 저가와 고가의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을 넘어서서 끝내느냐, 못 넘어서서 끝내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 몸통의 길이가 갈 때 조정의 확률이 커요. 고가 44%고 종가가 33%짜리예요. 조정하죠. 조정하고 나서 오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저가 안 깨죠. 안 깨고 다시 쳐올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이 조정하는 걸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오르지도 않는 거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실수한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쌀 때 사서 버티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아까 이 시점 보실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차트가 알려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가냐 고가냐. LC가 22%예요. 위에서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59%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쌀 때 아닙니까? 근데 이거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작 솔직히 이때 차트 쳐다보고 있으면 짜증났어요. 아니 거래량 붙는 거 보면은 거래도 2만 주, 뭐 8천 주 사기도 힘들고 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건 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시간만 계속 흐르고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니고 계속 플러스고 오르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그러다 바람 타버리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5% 10% 먹으려고 주식 하시는 거 아니고 제 강의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검색된 캔들 기준으로 해서 보고 사고 해라 말씀드리는데 저가 회복하면 사라 그러거든요. 저가 회복했을 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려서 저가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렸죠. 먹은 종목 또 하는 거면은 또 해도 되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많이 하시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이거 투입을 해도 될지 말지. 아, 이건 배팅 해볼 만해. 그게 판단이 서시는 거고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더 어려운 내용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안 알려드린 내용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시는데, 요것만 하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 아는 걸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주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캔들에 대해서는 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뮬레이션은 뭐 여러분들의 성과검증기는 없으니까 제가 종목 이건 안 하실 거야. 보시는 분도 없고, 요새는 진짜 맥 빠져서 올리기도 싫은데, 이거 2016년 10월부터 제가 계속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하루에 한 종목씩이라도 공부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종목 계속 올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셔서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매매를 하죠. 주식 리딩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리딩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종목 올려놨으니까 요 검색 날짜에 기준선 꺼셔서 체크하셔서 하시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100%짜리 드시고 싶으면은 버티세요. 100%짜리 오늘 사서 내일 가는 거 없습니다. 다 기다려야 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3달 동안 기다리는데. 별 생각 다 들어요. 이게 일단 그렇고요. 뭐 더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여기서 일단 본 강의는 마치고